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될까요? 연애를 시작하려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상대를 유혹하려면 외모와 말, 스킨십 등으로 상대에게 설렘을 주어 도파민을 계속 뿜어낼 수 있어야 상대는 여러분에게 중독되고 계속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듯 이것은 분명히 사라집니다. 설렘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며 혐오와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자는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보고 잠자리만 원하고 목적을 이룬 뒤 떠난다고 남자들은 쓰레기라고 하며, 남자는 모든 여자들이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보고 나의 본연 그 자체를 사랑했지만 돈이 없으니 나중에는 떠났다고 여자들은 속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렘을 주는 외모, 몸매를 갖고 있다면 썸, 잠자리, 단기 연애까지는 너무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훈련과 기술의 영역입니다. 단기 연애에서 제일 중요했던 외모, 몸매가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낮아지죠. 사랑은 단기 연애보다는 장기 연애를 잘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솔로 16기 돌싱편 출연진들이 사랑을 하기 힘든 이유가 보였습니다. 보면서 플러팅을 많이 배우게 되는 하트 시그널과 달리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를 계속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솔로 16기에서는 열등감과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느낌이고, 하트 시그널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솔로에서 수많은 갈등을 만든 영숙은 열등감과 나르시시즘의 사이, 영자에게는 열등감이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상철에게만 자기애가 보였습니다. 처음에 상철의 외모와 이상한 동물티를 입고 나온 걸 보고는 소외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었는데, 상철을 자세히 본 사람은 느낍니다.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걸요. 이것을 느끼면 괴짜 같은 호랑이 티를 입고 수염을 안 깎아도 상철이 괜찮게 보입니다. 여기서 자기애는 나르시시즘과 구별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열등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 이런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 또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기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보다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며 친해지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느낍니다. 나는 솔로와 달리 하트 시그널 출연자들은 연애에서 선택받지 못해도 열등감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짝사랑을 해도 저렇게 하면 그래도 멋있다고 느꼈죠. 남자 출연자 중 후시는 자신이 민규를 깎아내리는 장난을 치면서 스스로가 민규에게 계속 열등감을 표출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후신의 내면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더 표출되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원 또한 열등감보다는 나르시시즘에 가깝고, 민규는 속마음을 간파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나르시시즘인지 자기애인지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우정 관련 논어 이야기를 한 영상에서 중용을 언급했듯 제 눈에는 나르시시즘과 자기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은 민규 결애에게 선택받지 못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모두를 응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에 나올 수 있는 태도며 자기애라고 볼 수 있죠. 하트 시그널을 보았다면 누구나 주미랑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주변을 잘 챙기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며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지용도 자기애에 가깝습니다. 나는 솔로 돌싱편에서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제가 그런 상황을 겪은 건 아니기에 그만한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안타깝지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열등감이 표출되는 것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이나 움츠러듦,
열등감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점점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열등감이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죠. 나르시시즘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상식적이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근거가 있겠죠. 자신감이 있고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하려고 하기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외모가 뛰어나 인기가 많아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거들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서야 하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니 실속도 확실히 챙기는 편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에 따라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계산적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기적이라고 별로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혼란이 가득하고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삶의 방식을 무작정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끝없는 이기심은 경쟁심을 부르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은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개인의 이기심은 악이 아닌 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미성숙하다고 비판을 받을지라도 실상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 악은 아니며 의외로 이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면 자신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이상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들도 있기에 이런 사람들이 딱 봐도 연애할 때 남자 여자 여럿 울릴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존재보다 소유에 익숙하기에 이런 유형이 장기 연애에서도 인정을 받고 단기 연애에서는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애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성을 서로 혐오하지 않고 자신의 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남자는 남성성이, 여자는 여성성이 강하게 드러나 이성에게는 더욱 매력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기에 동성에게는 좋은 평판을, 이성에게는 이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많은 고백을 받기도 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같은 성인 군자의 느낌이 나기도 하죠.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말하길 우리 모두가 다소간 정신 이상이거나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향을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 또한 그 사랑에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해 봅시다.